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조금은 환하게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가 13% 폭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다가 더할 나위 없이 잘 맞춰진 그런 퍼즐이 나왔는데요. 7월 정말 힘들었는데 8월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될지, 8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알던 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일지 브리핑 뉴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우가 0.24% 올랐네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다우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2.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6%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6% 급등했다는 게 인상적이죠. 이 부분을 끌어올린 주인공, 오늘의 당사자 엔비디아였습니다. 13% 폭등했습니다. 어제 7% 급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엔비디아 13%, 오늘은 그래도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AMD의 실적이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AMD보다 엔비디아가 더 올랐네요. 이 부분은 뭔가 여러 가지 퍼즐들이 좀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좀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 하락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을 급락하면서 좀 불안감을 안겼지만 AMD가 시장을 좀 끌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AI, 오케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을 누가 버느냐? 지금 아직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인프라, 반도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연 FOMC입니다. 시장에서 9월보다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요한 9월로 가는 중요한 주춧돌을 하나 놔줬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Set stage for September cut. 그러니까 9월에는 금리 인하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맨날 이렇게 둘러서 계속 도대체 저 발언을 했을 때 저 표정과 저 제스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맨날 추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9월에는 금리 인하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라는 건 굉장히 직접적인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10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도 나오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에 6해 6년 동안 1984년, 89년, 95년, 2001년, 2007년, 2019년 이렇게 6개의 해가 있었대요. 한 달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한 달 지나고 나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전부터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사실 올해도 그랬죠. 올해 상반기 내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갖고 끌고 올라온 거니까요. 근데 3달 후, 6개월 후, 1년 후 확실히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2001년과 2007년에는 그 이후에, 그 전후에 너무 큰 악재들이 있었죠. 2001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이 터지는 시기였고, 2007년에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사고가 났을 때 금리 인하를 급박하게 한 거라서 이때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다른 때는 다 긍정적인 효과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사고 나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시장은 고민 중인데 여기에 이제 CNBC에 나온 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여러분에게 조금은 익숙한 종목들을 네모를 이렇게 사각형을 쳐놨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보안주죠. 아무래도 기술주 쪽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조달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여기 퀄컴도 자리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애플도 있어요. 애플도 이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도미노 피자는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미노 피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배달도 이제는 진짜로 자동화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AI도 들어가고 그러면 배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도 계속 저렴해지겠죠. 배달원들을 별로 쓰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그런 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건 제가 여기 자막에도 써놨듯이 건설주입니다. 풀테그룹, 레나, 로우스 이거는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 그리고 DR 호턴 그리고 이쪽에 홈디포까지 홈디포랑 로우스가 비슷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건설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게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 집을 조금 더 빨리 사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주보다 건설주가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간밤에 발표된 지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 뭐 9월의 테이블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럴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전에 발표되는 이 ADP 민간 고용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12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15만 건을 기대했는데 12만 2천 건. 확실히 미국의 고용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 약간은 조금 걱정되는 게 설레발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요. 9월에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 가능성이 매일 아침 캡처할 때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좋죠. 예, 다 좋고 기대감도 좋고 그러면은 증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러면 좀 화를 입더라고요. 언젠간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람 마음을 좀 졸이게 하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부분들 뭐 AI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내가 틀렸나 하는 순간이 자꾸 오기 때문에 약간 설레발은 조금 천천히 가고 그냥 예상된 대로 예정된 대로 25bp씩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P 민간 고용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또 단행을 했습니다. 원래 10월 정도에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3월에 한 번 했었고요. 7월에 한 번 또 하면서 역사적으로 일본 금리가 이 정도로 높았던 게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관점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쌀 때 사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사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그런 용어가 요즘 자꾸 나오더라고요. 되게 어렵죠. 근데 뭐냐면 엔이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5%까지 올라갔는데 일본은 계속 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싼 조달 금리를 갖고 엔화로 미국의 기술주를 많이 샀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다 팔고 떠나야겠죠. 청산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주의 낙폭이 더 커졌다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고 투기 수요가 이제 사라지면 어쨌든 이런 흐름도 약간은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뉴스에 우리가 보통 세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뉴스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미지수에 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는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 간단히 보죠. 너무 우리가 웃고 있을 때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유가에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마스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란에 있다가 폭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스라엘이 아주 큰 헤비 프라이스, 아주 큰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에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대 이스라엘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란 대 이스라엘이 붙게 되면은 이거 일 진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중동은 뭐 항상 이런 일들이 좀 상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뭐 별일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 AI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죠. 대선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부분은 항상 뭐 오늘 같은 장에도 숨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냥 엔비디아만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12.9%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12% 급등했고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꼽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한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이 부분이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동맹국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로이터 단독으로 좀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는 중국 규제 강화한다라는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고 로이터에서는 강화는 하는데 동맹국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일본, 뭐 이쪽 대만 이쪽은 조금 풀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또 네덜란드에 있는 ASML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TSMC도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중국에 칩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았던 AMD보다 엔비디아가 더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되겠죠. 미즈호에서 포 같은 칩스틱,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던 여러분이 기억에서 잊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을 이제는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 같은 칩스탁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KB증권에서 대놓고 이제 8, 9월쯤에는 HBM3E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선을 좀 보냈는데요. 시간외에서 발표하고 있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종목 두 개가 좀 엇갈려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외 5.5%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ARM홀딩스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외 6.7%대 제가 캡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까지 급락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불안하다 싶었는데 ARM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5개 T 하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에 크게 영향은 안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가 시간외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장의 어떤 기술주들의 강세를 조금 더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기대를 더 안게 해주는 그리고 내일의 애플, 아마존 실적까지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AI 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 기업이기 때문에 AI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커버그 CEO가 우리 자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아쉽지만 이건 항상 문제가 되네요. 이 메타버스, 사실 이름도 메타라서 이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5 빌리언의 손실이 났대요. 여러분 45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45억 달러면 굉장히 좀 아프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요거 잘 정리하고 AI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방향성에 시장은 박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하나 간단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앨범알이라는 종목의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전 좀 놀랐어요. EPS 예상치가 0.4달러였는데 0.04달러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10분의 1이 깎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주가가 안 좋았고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워낙에 급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아쉽지만 2차 전지 어제도 좀 급락을 했는데 앨범알의 주가와 좀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오늘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뉴욕 증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